풍신수기를 본즉 눈에 정기가 있고 인격이 비범한 인물이니 반드시 큰 뜻을 품어 조선을 엄습할 근심이 있나이다. 일본 갔던 통신사 중 정사인 황윤길은 풍신수기를 보고 돌아와 선조에게 이렇게 복명했습니다. 그러자 부사로 갔던 김성일은 그와 정반대로 복명을 했으니 풍신수기는 눈이 쥐는 같고 외모로 보나 언행으로 보나 하잘것없는 위인이니 두려울 것이 없고 근심할 것도 없나이다. 이랬다고 하지요. 어찌해서 같은 통신사에 정부사로 갔으면서 같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데 이토록 정반대의 견해가 나온 것일까? 그것이 본인의 소신에 의해 평가한 것이라면 불가하다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헌데 후일에 부사 김성일에게 왜 정사 황윤길과 정반대의 복명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김성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요. 서인인 정사가 그리 대답하는데 동인인 내가 어찌 같은 대답을 하리요. 이 얼마나 동분한 말입니까? 요즘 시쳇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우리 당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상대방의 불행이 곧 우리 당의 행복이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지스님으로부터 이런 한심한 소식을 들으신 서산대사께서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조용히 단주만 굴리시는 것이었지요. 주지스님이 답답해서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쯤 되었으니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스님. 나무관 세음보살, 오직 백성들이 가엾을 뿐입니다. 오직 백성들이라고요? 자고로 전쟁이란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마련이니까요. 전쟁을 일으킨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은 살아남기 마련이지만 백성들은 살아남기 힘든 법이 올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은 약삭빠르게 도망가기에 바쁘고 결국 전쟁을 막는 이들은 우직한 야인들이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서 전쟁이 끝나면 맨 먼저 돌아와 행세를 하는 자들은 역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약삭빠른 자, 비겁했던 자들이지요. 이것이 사바세계의 세상살이가 아닙니까? 그럼 스님, 결국 언젠가는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이 땅은 전화의 피바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조정에서는 동인인 김성일의 말에 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인인 황윤길의 말대로 하자면 당장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번거롭거든요.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는 대신 내 집안의 안녕, 내 일신의 무사를 위해 은밀히 재산을 감추고 이른바 난리에도 무사하다는 십성지지 따위를 찾을 것입니다. 나라야 어찌 됐건 나와 내 집안만 무사하고 내 조상의 신주만 무사히 모시면 되니까요. 그들의 눈에게는 나라의 나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백성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냉정한 사람들이죠. 나무관세음보살. 서산대사의 이 같은 예상은 불행히도 들어맞았습니다.
조정에서는 동서 양파로 나뉘어서 서인들은 정사 황영길의 말이 오르니 그 말대로 육해군의 군비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고, 동인들은 부사 김성일의 말을 따라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요. 어전회의에서 이렇듯 양파가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니 결정권을 쥔 선조는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그래, 정사의 말이 옳은 듯해. 유비무환이라. 역시 군비를 갖추어 외의 내습에 대비하도록 해야지. 선조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정사 황영길의 건의에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아니야. 정사의 말대로 군비를 확충하고 외의 침략에 대비하면 공연히 민심이 흉흉해지고 긁어부스럼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 그동안도 병원했으니 설마 보잘것없는 풍신수길 따위가 쳐들어올 수 있겠는가. 내 부사 김성일의 말을 취하리라. 이에서 왕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사 김성일은 이번 통신사의 일을 현명하게 했으므로 후이 상을 내리노라. 그리고 정사 황윤길은 공연히 조정을 놀라게 했으니 근신토록 하라. 이쯤 되자 그동안 득세하고 있던 서인들이 세를 잃고 다시 동인들이 세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외의 동정이 어찌 돌아가는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당파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었으니, 스님, 정철이 마침내 쫓겨났다옵니다. 정철은 스님을 추국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정철은 그뿐이 아니었다옵니다. 추관의 자리에 오른 것을 기회 삼아 자기를 비판했던 최영경을 정여립과 협력했다 하여 무고하게 매맞아 옥삭해 하고 기타 많은 동인들에게 죄를 얽어 죽게 했다고 합니다. 송강이 시가에는 능하나 술이 심하고 사감을 참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하더니 마침내 그렇게 되었군요. 지금 서로 헐뜯고 해치고 할 때입니까?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당파끼리의 다툼은 다시 해가 바뀌어 선조 25년 임진년에 이르기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었으니 한울인들 무심했겠습니까? 이해 들어 도속에는 괴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니 임진년이 가까워오자 조성한 명갓집 선비들이 1100으로 때를 이어 미치광이 괴물처럼 춤을 추다가 웃다가 울고 하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도깨비나 무당의 흉내를 내며 광란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는 이들은 단식했지요. 어이구, 머지않아 난리가 난다더니 척골들이구려. 망조로다 망조. 그러나 이러한 퇴폐 광란 풍조는 가시질 아니했습니다. 자자자 노세노라 머지않아 세상이 바뀌었대. 요한없이 먹고 마시는 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보는 거죠 뭐. 이렇듯 자포자기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심지어 재산을 탕진해 파산하는 자들이 다 있을 정도였지요. 뿐인가? 이듬해 임진년 3월 보름, 여기는 건원릉.
능에서 제례를 지내기 위해 제관이 정자각 앞에 시립해 섰는데 홀연 건원능 곧 이 대조의 능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귀곡성이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제관들은 깜짝 놀라 소리나는 곳을 살피게 되니 어김없이 근원능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흉조로다. 아무래도 나라에 흉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이러한 흉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4월이 다가오면서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